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1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1527년 명가정 6년 사헌부가 상소하기를 마음은 화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바른 뒤에야 현혹의 기미에 밝게 됩니다. 집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집이 잘 다스린 주인 뒤에야 조정의 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을 닦는 자는 반드시 안으로부터 시작하여 밖을 다스립니다. 옛날의 밝은 임금은 내 근을 광명하게 하고 몸소 명분을 바로 궁중의 분발을 명백히 하고 존비의 차례를 엄히 하기 때문에 천지의 의리가 밝아지고 풍화의 뿌리가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안이 화하여 집이 다스려지고 밖이 순하여 나라가 다스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이어 임금이 용렬하여 안으로 패총에 고혹된 나머지 상하가 차례를 잃고 명분이 문란해지면 점점 화의 계단이 이루어져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는 잠재에서 덕을 배양하고 나와서 대통을 계승하셨는데 타고난 영단의 고명한 학문으로 아래 사람들을 의로 거느리시고 내사를 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따라서 정도를 닦는 공과 궁중의 다스림에 있어 어찌 작은 결함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의 마음은 연일에 빠지면 혼란하기 쉽고 안일에 젖으면 해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자에서는 은총이 항상 올바름을 폐기시키고 은혜가 짙으면 정이 의를 가리게 되는 것이니 진실로 도로서 맞고 예로서 거느리지 않으면 소홀하기 쉬운 작은 일이 끝내는 큰 폐단을 야기시켜 만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늘 왕자녀가 재택을 지음에 있어 극히 사치스럽게 하기를 힘쓰고 혼인의 예를 치름에 있어 호화스러움을 승상하여 분수에 넘치는 참람을 범하면서도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혼인하는 집에서는 다투어 과장하느라 백방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중외에서 가혹하게 거두어들임으로써 폐단이 커지고 원망이 누적됩니다. 이래서 사치는 날로 풍습을 이루고 백성은 날로 궁해지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정에 끌려 오히려 절제하실 줄 모르심으로 이름 없는 비용과 불시의 경비가 날마다 달마다 가중되고 있었으므로 국고가 고갈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점의 물화를 옮겨오고 내년에 공물을 앞당겨 거두어오게 되었고 따라서 대간 시종으로서 논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건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 폐가 더욱 극심합니다. 이것이 어찌 후세 자손을 위한 길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후궁이 왕후와 필적하는 것은 춘추에서도 경계하는 바이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존귀한 일을 비천한 자가 방해하는 것은 왕자로서 삼가할 일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내정을 다스림에 있어 중경의 청탁에 의하여 좌우되어 은총에 기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분이 엄하지 못하여 세위가 서로 핍박됨으로써 점점 권력의 불길을 부채질하게 되고 은연중에 규계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앞날을 내다보는 이들은 모두 깊은 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목전의 정에 끌려서 홀로 쾌히 깨닫지 못하시니 이는 참으로 전하께서 처음 집을 다스리는 도를 잘못하시어 내정을 억하시는 정사에 누를 끼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할 때 허물을 뉘우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용적의 화는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두 알므로 방비하기가 쉽고 궁중의 화는 기미가 이미 동하였어도 임금이 살피지 못하므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실로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가 마침내 구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자극하는 공부가 독실하지 못하여 심지가 조금이라도 동요된다면 궁액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인데 더구나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궁궐 안에서 또 달콤한 말과 고혹적인 자태로 늘 비비를 맞추면서 전하 마음의 상태를 엿보는 자가 도리어 금일보다 심하지 않을 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안시의 사사집은 제도로 넘었을 뿐 아니라 참람 사치하여 법도가 없으면 물론 사나운 하인들이
국내의 세력을 빙자하여 멋대로 꺼리낌 없이 이웃을 침포, 끝없이 억압,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하께서는 모르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실은 도를 이런 데서 빚어진 소치입니다. 지난 패조 때 기감이 멀지 않사오니 전하께서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일입니까? 사사로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내쫓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경계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인의 출입은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인데 혹 하찮은 일로 하여 자주 사제에 나와서 여항에 묻기 때문에 중의 간격이 없어지고 있으니 내정이 엄숙하지 못한 것이 여기에 연유하지 않았다고 기필할 수 없습니다. 선왕의 후궁을 융숭하게 대우하고 자전을 받으러 모으심은 이것이 진실로 지극한 성효이십니다. 그러나 남귀인 같은 이는 간사스러워 은총이 있는 곳이면 번번이 따라붙어 엄밀히 사주해서 성세를 조장하니 어찌 궁중에 오래 거처하게 하여 가정을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전번에 내총의 정이 치우치자 외세가 벌써 맺어져서 몸을 굽히 아첨하여 섬기는 자가 날로 불어나고 달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춘군, 남천군과 집과 문성군, 촉곡수의 무리가 모두 종실로서 인연하여 못할 짓이 없었습니다. 이들 무식한 사람들은 진실로 책망할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또한 크게 전하의 집안 정사에는 누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을 세자는 종사의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에 외롭게 떨어져 있으면 이간질이 끼어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태자가 하루아침만 조회하지 않아도 그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하였으니 역대의 참혹한 위화를 고정하여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항상 신중한 마음을 가져서 반석같이 공고한 형세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께서 궁의를 정비하고 내치를 엄희하는 큰 근본인 것입니다. 부오와 환시는 전하 궁중의 일이요 광명 정대함은 전하 마음속의 정사입니다. 내군이 바른 뒤에야 외정이 다스려지고 사은이 없은 뒤에야 공도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안이 물러나고서 밖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삼가고 분발을 하시어 지난 실수를 되돌려 적실과 인첩의 지위를 밝히고 존비의 질서가 분명하게 함으로써 내총 때문에 화를 불러들이지 말고 외루 때문에 덕을 감손시키지 말게 하소서. 그리하여 여알의 난정을 끊고 조속의 간범을 경계한다면 종묘사직을 굳건하게 할 터전이 분명 여기에서 다져지는 것입니다. 지금 재변이 겹쳐 서리와 우박이 때 아닌 때에 내리고 가뭄이 오래 계속되어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서로 잇따랐으니 인내하시는 하늘이 어찌 이유 없이 이러는 것이겠습니까? 신들은 막대한 우환을 보고 들을 수 없는 저 너머에서 이미 조짐이 나타났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근본을 바로 아랫사람을 거느림으로써 내치를 엄히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늘에 응답함으로써 재진을 없애게 하시면 이보다 더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였는데 이 소를 헌부에 내리면서 일렀다. 소 가운데 열간 많은 일은 모두가 위에서 모르는 일이다. 또 장래 일에 대해 위로 하여금 반복하여 성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니 그 뜻이 지당하다. 가사가 제도에 지나치다는 일은 위에서도 모르고 있다. 법사에서 스스로 금속한 할 것이다. 남귀인은 선왕의 후궁임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러나 자전을 받됨으로써 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론이 이러하다면 반드시 스스로 처신할 것이다. 영춘군과 총곡수의 일은 위에서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여론이 있다면 또한 각각 스스로 삼갈 것이다. 선자는 문안하러 오면 위에서 매양 읽고 있는 글을 강문하고 있다. 준조실록 59권 중종이 12년 5월 18일 가보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아르기를 왕자와 부마의 가사가 참남함으로 끝나는 교만 방종하여 이를 야기시키게까지 되었는데 이 같은 내용을 위해서 환히 아실 것입니다. 때문에 신들의 생각에는 법사에서 한번 아뢰면 곧 명하에 철거하게 하실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미루시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속히 명하에 철거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강쟁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상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군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1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한머리가 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1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왕자와 부마의 가사가 제도에 지나치니 철가하라고 아뢰고 간호는 강징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문선부정 이이상과 총국수 이이씨는 종친으로서 나인에게 빌부터 이를 데 없는 아첨을 다하였습니다. 반드시 파직시킨 뒤라야 사람들이 징계할 바를 알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문선과 총국은 파직시키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왕자와 부마의 가사가 제도에 지나치니 철가라고 아뢰고 간호는 강징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1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여러 곳에서 기우제를 2번씩이나 거행했지만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어제는 비올 조짐이 보였으므로 틀림없이 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약간의 비가 뿌렸을 뿐 일개가 한랭하니 위에서 비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여러 곳의 기우제가 경해로 모가에서의 기우제를 함께 거행할 것으로 예조에 말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1일 정료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왕자와 부마의 가사가 제도에 지나치니 철가라고 아뢰고 간원이 강징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1일 정료 세 번째 기사. 긴급히을 의정부 우찬성의 조윤손을 공조 판세, 한효원을 호조 판세, 이세응을 호조 참판에, 홍언필을 사무부 대사안에, 최세절을 황해도 관찰사에, 민수천을 성균관 대사승에, 이홍관, 이희근을 장령에, 이언적, 황헌을 지평에, 김건사를 동지중추 부사에 제수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우찬성 긴급히비 아뢰기를 찬성의 직책은 상리예로 자급에만 따라서 승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신같은 용렬한 자질로 이 직에 제수되었으니 인품과 기국이 서로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사직합니다 하였다. 5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박우가 그래 임하여 아뢰기를 하후 시대는 태평하의 일이 없었으니 군여의 일이 엄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유호를 정벌할 적에 있었던 육군의 호령과 그승의 제도와 상벌의 쓰임이 이 한편에 잔연히 갖추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태평한 때에도 항상 훈련을 강습하기 때문에 유사시를 당하여도 군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위에서 무비리에 주의하여 봄, 가을로 섭진하고 있으니 그 훈련이 더없이 지극합니다. 그런데도 군마가 아직 정강하지 못합니다. 불행히 나라의 변방의 경보가 있게 된다면 장차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군마만 정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군량까지도 모자라니 내가 항상 근심한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왕자와 부마의 재택이 제도에 지나치니 철가라는 일을 아뢰고 간원이 강징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강징의 일을 다시 아뢰니 따랐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2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유학 서팽년이 상수하여 자기의 조부 서지의 부처에 대한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소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서지의 일은 성록에 이른바 자기의 죄가 아닌데 억울하게 죄를 받았다는 이유가 아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변정하기 위해 진술을 정원에서 다 받아 있게 했어야 되겠는가.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대사원 홍언필이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3일 기해 세 번째 기사. 공조판사 조윤손이 사직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그늘 날씨를 보건대 비올 징조가 전혀 없으니 이미 출소의 기대가 끊어졌다.
지난해에도 신롱하였고 금년에도 또 이러하니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늘 종묘 사직 및 여러 곳에 제3 기우하였는데도 비가 오지 않으니 정성이 부족하여 그런 것인가. 택일에서 종묘 사직에 친히 기도하려 하니 사관을 보내어 좌우 정승에게 수의하게 하라 하며 심정이 의논 드리기를 종묘 사직 및 여러 곳에 제3 기우하였건만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주수할 희망이 완전히 없어졌으니 상하의 비에 대한 근심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친히 기도하시려는 성의가 마땅한 것 같습니다. 하고 정광필의 의논도 같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종묘에는 여러 번 친제하였으나 연영 전에는 친제한 적이 없었으니 진행하는 일이 부당했어인가? 만일 친제해도 된다면 종묘에 행제하는 시각을 진정할 적에 뒤이어 연영 전에도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단가? 사관을 보내어 좌우상에게 수의하게 하라 하며 정광필이 의논 드리기를 종묘에는 위실이 매우 많습니다. 친히 팔실에 제사 지내자면 성체가 반드시 고단하실 것이고 배제하는 신하도 반드시 고단하여 지칠 것입니다. 또 만일 영영전에 친제하신다면 위에서는 정성과 공경이 한결 같으실지라도 배제하는 사람이 모두 성경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조금이라도 미진함이 있다면 제사 지내더라도 제사 지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전부터 연령전에 친제할 수 없었던 것이 이 때문인가 합니다. 또 종묘가 연령전보다 중하기는 하지만 세대에 있어서는 아래입니다. 따라서 먼저 종묘에 제사 지내고 뒤에 연령전에 제사 드린다면 마음에 미안한 점이 있고 먼저 연령전에 제사 지내려 한다면 사리에서 또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전에 하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인가 합니다. 고리에는 신이 모르지만 올해의 주로 보건대 연령 전에 진양하는 의식이 없으니 반드시 사세가 이러하여 행할 수 없었던 것인가 합니다. 설례에 의하여 대신을 보내어 제사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 합니다. 하고 심정의 의논도 같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상원 맹산 순안 등 고래 우박이 내리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장교하기를 세자가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기질이 장건하니 헌례를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이 친히 기도하는데 세자는 자기 처소에 물러가 있기가 미안할 것이다. 또 전에는 세자가 종묘에 알련만 하고 제사는 드리지 않았었다. 지금 친제를 거행함에 있어 예문에 따라 세자를 아헌간으로 삼는 것이었단가. 좌우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며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한제가 이 지경 이르러 위에서 노심초사가 극도에 달하셨으므로 친자에 기우하려 하시고 또 세자를 아헌간으로 삼으려 하시니 이 일이 매우 사리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세자가 숙성은 하지만 나이가 아직 어려 반열을 따르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아헌은 아직 예문에 따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수행하는 일은 여느 사람에게 있어서도 몸이 고단한 일이거든. 더구나 세자는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한밤에 수행하여 제사 지낼 수 있겠습니까? 보양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선 하게 하지 마시고 뒤에 위에서 짐작하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정의 의논도 같았는데 알았다.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자의 금주를 명하였다. 그러나 활서는 곳 및 노병으로 약을 복용하는 데에는 금하지 말도록 전에 이미 전교하였다. 지금은 권례에서 종제들을 접대할 적에도 아울러 술을 쓰지 않는다. 그 후에는 혼인, 상제, 노병으로 인해 복약 외에는 병주 가지는 것을 일체 금한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6일 애민 첫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6일 애민 두 번째 기사 경기도 관찰사 홍경림에게 전교하였다. 지금 날씨를 보건대 전혀 비 올 기미가 없으니 가뭄이 너무 심하다. 지난해는 수해 가뭄으로 하여 실롱하였는데 금년에는 또 이러하니 추수할 가망이 이미 끊어졌다.
더건대 기존의 백성들이 근자에 기아로하여 사상자가 매우 많이 발생했다 하니 내가 측은히 여긴다. 환자곡을 나눠주는 일에 대하여는 경은 가을에 가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진구하도록 하라. 백성이 기아에 허덕이면 창고를 열어 진구하는 일은 옛 제왕이 다들 이 도를 썼다. 내가 백성을 근심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구왕하는 일에 대하여 경은 마음을 다하여 조처하라. 증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고사는 미처 못 보았다. 그러나 고려사 국조 보감을 보건대 한재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산선을 금하기도 하고 산선을 없애기도 하고 한데 앉아 정사를 승리하기도 하고 한낮에 밖에 나가 앉아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른바 산선이라는 것은 의장을 지칭한 것인가? 이른바 산이라 하는 것은 일선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렇게 한 것은 한재를 민망히 여겨 더위를 피하지 않음으로써 겸손해야 하는 뜻을 보인 것인가? 지금도 가뭄이 너무 심하여 친히 기도하는 일을 거행하려 하는데 산선을 제거해야 하겠는가? 안 해야 하겠는가? 예조에 말하여 의논해서 아래게 하라 하며 예조가 아래기를 비전하고 감산하고서 또 친히 기우제를 거행하는 것은 모두가 한재 때문인 것입니다. 산선을 아울러 감손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다른 의장도 감손하여야 합니다. 사중에서 일찍이 이미 생각하였으나 아래에서 아래기가 곤란하여 감히 깨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상교를 받더니 지당합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교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6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난해에는 수해 때문에 실롱에서 백성이 편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금년엔 가뭄이 심하여 들판의 흙이 다 갈라져 수수할 지방이 전혀 없다. 이는 내가 부득한 소치이지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 굶어 죽은 시체가 잇따라 구학을 메운단 말인가. 하물며 기전이 더욱 심한데야 말해 못하겠는가. 곡식은 백성의 하늘이다. 그러므로 곡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농사를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므로 내가 가뭄을 만남에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자리에 들어도 잘 수 없을 정도로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미 친히 기도하기도 하였고 기어이 비를 얻은 뒤에야 말겠으나 정성이 부족하여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나 본과 말로 논한다면 기도는 말이요 하늘을 공경하고 민사에 근면하는 것이 본이다. 옛부터 임금이 혼자서는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중의의 관청과 직책을 나누어 각각 그 소임을 부여한 것은 모두 백성의 이의를 위해서인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직책에 부지런히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론이 매우 많은데도 전조에서는 사람이 모자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다른 시대에서 비로 올 수 없는 것으로 어느 시대엔들 사람이 없겠는가. 한 사람이 몇 가지 직책을 겸하기 때문에 온갖 일이 이로 인하여 해이해지고 자주 바뀌는 폐단도 이로 하여 생긴다. 그리하여 수령, 첨사, 만호가 된 자들을 갈퀴질만 일삼고 있으므로 백성을 구휼하고 공무를 봉행하는 자가 대개 적다. 경외에서 전죄를 맡은 자들은 이를 예사로 심상하게 보아 출척을 엄히하지 않은 채 혹 책임만 면하려 하고 있을 뿐이다. 마침 전체할 시기가 가까웠으니 더욱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저 하늘과 사람은 한 가지 이치이므로 조금도 간격이 없는 것이다. 인심이 아래에서 화순하면 천심도 위에서 하순하여 비정상적인 기운이 일어나지 않고 재변도 생기지 않아 백성이 생업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인심이 점점 사납고 풍속이 날로 나빠져서 원민이 하늘에 닿았으니 원통하여 부르짖는 자가 그 얼마이겠는가. 이러고서도 하늘이 감동하기를 바란다면 또한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대저 민생의 비를 바라는 것이 어린 아이가 젖을 바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임금은 백성의 부모이니 일각인들 잊을 수 있겠는가. 가뭄을 근심하는 일이면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고사를 두루 고정하지는 못하였지만 고려사 및 국조 보감을 조사하여 보건대 방금 거행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으니 이는 옛날에도 반드시 의거한 데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따라서 거행할 이치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의논하게 한 것이다.
전조의 성종은 가뭄을 당하여 양로하였고 현종은 감선 철학하고 목욕 재개한 다음 분양하고 궁궐 뜰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비를 비니 큰 비가 내렸다. 또 종묘의 비를 빌었고 저자를 옮기고 도사를 금하고 산선을 없애고 원옥을 살피고 궁핍 판자를 구출하고 경범자를 놓아주고 산천의 비를 빌었다. 덕종은 친히 구정에 초제하고 감선 비전하고 역부를 놓아 보냈다. 정종은 친히 초제하니 비가 내렸고 사람의 뼈를 묻어주고 여러 산악과 해독의 비를 빌고 북교의 비를 빌고 종묘 사직의 비를 빌고 우단을 수축하고 관청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못하게 하였다. 문종은 산선을 금하였다. 선종은 가뭄이 심해지자 법가를 갖추어 백간을 거느리고 남교에 가서 제차 우제를 드리고 동남 동료 각 8인으로 춤추면서 우악을 부르게 하고 유제 이하는 다 사면하여 주었다. 피전, 감선, 설악하고 노주하여 정사를 창리하고 저자에서 사람들이 모자 쓰고 부채질하는 것을 금하였다. 종사와 칠릉에 비를 빌고 내전에서 친히 초제에 지냈다. 의종은 가뭄 때문에 안집 별감을 여러 도에 보내어 조세를 양감하게 하였다. 공민왕은 감선 주와 금주 철악하였다. 경승의 기근이 들어서 대포 한 필값이 쌀 5승이었다. 그래서 창고에 쌀 2,000석을 풀어 백성들이 대포 한 필을 바치면 쌀 한 마를 주게 하였다. 공양왕은 형조의 효유하기를 옥사를 지체시키지 말라 하였다. 아조의 태종은 한낮에 한데 나가 앉아 이를 보았고 감선 검주하고 친히 기후를 살피고 중외의 죄수를 사면해 주었다. 그리고 호조에 명하기를 금년의 경계의 가뭄이 매우 극심하니 경원창에 쌀 5,000석을 온반해다가 진율하고 어구의 말을 감하여 40필만 남기라 하였다. 세종은 가뭄 때문에 북치는 것을 금하고 석척으로 비를 빌고 수를 감하면서 비를 비니 비가 왔다. 향사에게는 말을 하사하고 비를 비는 동자에게는 쌀을 하사하였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6일 애민 5번째 기사. 팔도의 관찰사 수사 병사 및 개성부 유수에게 글을 내렸다. 금년의 한절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화곡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미 추수할 가망이 없어졌다.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도내의 허다한 수령, 첨사, 만호가 어찌 다 적격자일 수가 있겠는가. 군민을 힘써 위무하지 않고 갈퀴질만 하는 자가 있다면 화기가 상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기필할 수 없을 것이다. 경들은 전초를 철저히 하여 재변을 만나 경계하고 송구하는 나의 뜻에 부응하게 하라.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7일 개미호 첫번째 기사. 주와 이정, 정광필, 우이정, 심정, 우찬성, 긴급비, 좌참천, 안윤덕이 의논하여 아래기를. 비만기로 화문하신 일은 모두가 당시에 거행한 일이요 혹 거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행한 일보다 뛰어날 것은 없습니다. 금중에서 기유하는 것은 거행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친히 종묘사직의 기우제를 거행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구 말을 줄이는 일은 역시 옛 제왕이 제번을 만나 비용을 줄였던 뜻입니다. 다만 이 일은 전에 이미 줄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다시 줄일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해사로 하여금 조사에 아뢰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유죄 이하를 모두 풀어주는 일에 대하여는 그늘의 죄인을 소방하였지만 도형이야 시추뿐이기 때문에 사면받은 자가 매우 적습니다. 참컨대 이전에 정죄된 사람으로서 만일 국가에 관계된 일이 아니고 정리와 법문에 비추어 너무 심하지 않은 자는 서게하여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광필은 의논 드리기를 한제가 비상한데 경기가 더욱 심합니다. 지금 비가 내리더라도 농사는 다시 가망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곡식을 옮겨다 구제하는 일은 역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신에 의논은 알았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곡식을 옮기는 일의 편부와 구마를 죽이는 일을 해줘야 말하라.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7일 계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예전에는 제변을 만나서 옥조수를 놓아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단이요 제1을 놓치게 하는 실지가 아닙니다. 전번에 도 2하를 놓아주었는데 지금 또 유 2하를 놓아주면 이는 너무 잦은 것입니다. 대저 자주 사면하게 되면 죄 있는 자가 면하기를 바라고 죄 없는 자는 원통함 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재앙을 불어나게 하는 것이요 재앙을 없애는 소위가 아닙니다. 하였으나 상은 따르지 않았다. 진저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7일 계묘 세 번째 기사 헌문간부제약 박연경, 은교, 심의흠, 박사 주세붕이 아뢰기를 근래 한제가 비상하여 상하가 황황한 가운데 조처하지 않은 일이 없는데도 전혀 비올 징조가 없으니 위에서 진념하심에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소방하면 죄 있는 자는 방면되고 죄 없는 자는 해를 받으니 이 또한 화기를 상하고 재변을 부르는 한 가지 일입니다. 전자에 명하시어 도영 이하를 놓아주었는데 이것은 경주의 인이 위에서 우연히 한번 하시더라도 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영 이하 시추를 함께 방송하라 하시는데 유죄는 매우 중합니다. 만일 의사스러운 점이 있는 자라면 모르겠지만 어찌 모두 다 놓아질 수 있겠습니까? 소방이도 어찌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짐작하여 하소서하니 전교하였다. 한 달 안에 재차 소방하는 것이 과연 부당하다. 유 이하를 소방하라는 전지는 시행하지 말도록 하라.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7일 계묘 네 번째 기사 고마 30필을 줄이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사직단에서 직접 기우제를 거행하다. 진저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한누리가 지다. 진저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8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비만기를 써서 내렸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성종조의 치부를 상고하건대 성화 10년에도 가뭄이 심하여 연달 거문께 이르러서도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 곳에서 기우제를 일시에 거행하였다. 그때 기우한 것을 내가 다 초서하여 내려보내고 근시를 보내어 일시에 제사 지내려 하니 어떠한가. 만일 해도 된다면 어느 곳에서 어느 날에 어느 곳에서 거행해야 하겠는가.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며 예조가 회개하였다. 종묘 사직에서부터 만이산에 이르기까지 준례에 의하여 항상 거행하는 것입니다. 계승부 송악산에서 안주 청천강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경계는 근신을 보내어 제사 들이되 인원이 부족하면 출입하는 시종 중에서 직품이 높은 사람으로 택해 보내면 되겠습니다. 황해, 평안 등의 도에는 관찰사, 도사로 하여금 친히 거행하게 하고 그 밖의 곳은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실려있는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황해, 평안, 세도가 가뭄이 더욱 심하므로 이렇게 서게 합니다. 단자의 내용은 이러하다. 사직, 종묘, 북교, 한강, 풍운, 외우, 삼각, 목면, 우사, 육위, 저자도, 화리용, 오방, 토령, 만이산, 개성부, 송악산, 장단, 오관산, 덕진, 적성, 감악산, 양주, 양진, 풍천, 서해, 해주, 우이산, 장년, 장산곳, 장련, 아사진, 송곳, 평양, 평양강, 구진, 익수, 의주, 압록강, 안주, 청천강, 개성부, 대정, 인천, 자연도, 심수도, 대인도, 우음도, 용매도, 건풍도, 고도, 울도, 미정도, 마전도, 구상도, 송가도, 영흥도, 도욱도, 용류도, 장봉도, 부령도, 구자, 굴도, 우도, 소홀도, 원도, 원도의 제도에는 신단이 있으니 이상제도에는 원도에 취재하고 양주, 성왕, 임강, 용호산, 가평, 화악산, 해풍, 백마산 전교하였다. 만이산 이상은 지내지 않는 것이 가하다. 송악산에서 청정강에 이르기까지의 13천은 택일하여 아래라. 위에서 짐작하여 근신을 보내어 취재하겠다. 다른 곳에는 향축을 내려보내어 일시에 함께 거행하게 하라.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경기에서 일시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안도와 항해도에 있어도 모두 일시에 거행하게 하려면 제해는 이미 박두하였는데 행제하는 날이 너무 늦습니다. 곧 향축을 내려보낼 적에 택일하여 취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경기 및 외방에서 과연 일시에 거행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다. 그러나 위에서 비를 근심하여 이렇게 하려 하였던 것이다. 전 무를 정하게 갖추고 관직 높은 수령을 택하여 헌관으로 정하였다가 향축이 내려가거든 즉시 행제할 일로 아랫바에 의하여 행문 이첩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지금 예조의 단자를 보니 경계의 오리 중에 근시 1원을 보내고 평안, 황해, 양도에는 각기 근시 1원을 보내며 그 나머지 각 천은 수령 중에서 택하여 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공사가 매우 마땅하다. 조방언을 오간산에, 장계문을 서해에, 심의흠을 압록강에 보내어 취재하게 하라. 대간 시정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으므로 끝내 보내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팔도관찰사에게 하사하였다. 근래 해마다 흉년들어 백성이 곡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의 가뭄은 전에 비하여 더욱 극심하여 두어 달이 넘게 감으로 곡식이 모두 말라버렸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참으로 두려운 마음 간절하다. 모든 사전에 실린 바에 따라 기도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아직 한 번도 비가 오는 효과를 못 보았다. 여지 승남을 상고하면 비를 빌어 응답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하다. 경기도에는 적성의 용지, 용두산, 안성의 서운산이다. 충청도에는 덕산의 용년, 경상도에는 울산의 입암년, 영산의 법사지, 성주의 대자암, 선산의 이어이연, 고성의 용수암, 의성의 혈동과 천암, 밀양의 구연이다. 전라도에는 영광의 모악산, 금구의 용지, 무장의 고산, 함렬의 묵정, 고산의 용년이다. 황해도에는 신계의 노연, 은율의 구월산이다. 강원도에는 간성의 오운산, 홍천의 가리산, 안협의 제당년이다. 함경도는 영흥의 국태산, 이성의 회산, 경성의 장자택, 경흥의 백악산, 배령의 쌍계암이다. 평안도에는 귀성의 부연, 성천의 박연, 평양의 구룡산, 중화의 마정, 맹산의 원지, 영원의 흑연강이 등처이다. 이런 곳에는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전무를 정하게 갖춰 각별히 지상으로 행제하게 하라. 그리고 전에 기와던 경기도 금천의 대택, 충청도 목천의 취암산, 단양의 상악산, 경상도 고성의 벽산, 전라도 순창의 적석진, 여산의 누항, 황해도 신천의 천봉산, 장년의 용정, 강원도 삼척의 횡지와 두타산사, 양구의 사명산, 평안도 영변의 용추, 운산의 백벽산과 운대산, 평양의 우정에도 취재하게 하라. 만일 가뭄이 심하지 않은 곳이면 반드시 기도할 것이 없다. 경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받들어 진심으로 봉행하여 신에게 거행하지 않음이 없는 뜻을 보이게 하라.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29일 을사 네 번째 기사 강원도 강릉 양양 간성에 우박이 내리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일 밤에 우박이 내리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1일 방호 두 번째 기사 상이 창덕궁에서 지숙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상이 종묘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정강필 의정 심정이 아래기라. 근래의 재변은 전고에 없던 일로 한여름에 우박이 내리는데 팔도가 모두 그러하며 그일 서울에도 우박이 내렸습니다. 위에서 재변에 응답하는 일을 거행하지 않으심이 없어 종묘 사직에까지 모두 친히 제사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을 태우고 정성을 다하심이 다시 이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들이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 소치이니 파면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근래 재변이 없는 해가 없었으니 그 허물은 실로 나에게 있다. 사직하지 말라 하여다. 광필등이 또 아뢰기라.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위에서 신에게 구하는 도리는 이 이상 더하실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재변을 오게 한 일이 있을 것인데도 신들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형옥의 억울함이 있으면 또한 화기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일신들이 죄인들의 경중에 따라 분간하여 유죄이하는 특명으로 소방할 것을 청하였으나 대강과 시종이 불가하다여 중지했습니다. 지금은 여느 때와 달라서 정령을 자주 내리면 진실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저 죄가 의심스러우면 차라리 법을 어기고서라도 가볍게 판결하는 법입니다. 또 사와 소방은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경외에 의심스러운 옥사가 있을까 염려되므로 아래입니다. 또 신들이 전일 파직되었거나 침대된 자들을 서용하자고 청하였으나 위에서는 6월이 이미 가까웠으니 2조 병조에서 반드시 조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예로서 재변을 당하여 특별히 서임하는 뜻이 없습니다. 신들이 이런 몇 가지 일로 비를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목이 미치는 곳에서 찾아내어 그 원분을 풀어준다면 만분의 1이나마 천심에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평안황의 경기 삼도의 가뭄이 더욱 심한데 곡식을 옮겨다 진구함에 있어 반드시 전임하여 주관하는 자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전운사는 모름지기 물망에는 일품 재상으로서 호조를 검찰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하여 하겠습니다. 하니 잔교하였다. 예방의 의심스러운 옥사를 관찰사가 취품하며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 파직당한 사람은 따로 서임하지 않더라도 지금 6월이 당도하였다. 따라서 해주에서 자연 서게 할 것이니 내가 짐작하여 처리하겠다. 곡식을 옮기는 일은 호주에서 이미 정부에 보고하였으니 정부에서는 짐작하여 공사로 만들라.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일 정리 세 번째 기사 간혼이 아래기를 지병 이 언적이 어부의 병으로 정사하고 기한이 지났어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지병에 제수했는데 전지를 내려보내더라도 10일 안에 어떻게 곧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재임시키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2일 정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왕자와 부마의 재택에 대한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란 찬성의 직임은 홍화하는 이공으로 직책과 소임이 가볍지 않으니 의당가려서 제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긴급힙을 지금 우찬성에 제수했는데 사람과 기국이 합당하지 않으니 개정하소서. 공조판사 조윤소는 육경이 불합합니다. 황해도 관찰사 최세절은 본디 여론이 있었으므로 방면의 직임에 합당치 못하니 아울러 채직시키소서 하고 간호는 아뢰기를 호조참판 이세응은 본디 무리가 있으니 채직시키소서. 지재교는 문헌으로 중한 소임입니다. 상진과 신영은 본디 무리가 있었고 김홍류는 신진의 선비로 무리가 흡족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울러 채직시키소서에서는 모두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렸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밖으로 공조 참판의 김건사를 한승부 의윤의 남세준을 승정원 의승지에 임백령을 사헌부 지평에 지수하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생원 이종익이 상소하기라. 전하께서는 신무 하신자지로 신민의 추대를 받아 즉위하신 지 22여 년간 조심하고 두려워하시며 날로 새롭게 하여 시종 변함이 없으니 의당 인의가 점점 닦여지고 덕택에 미도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음양이 화합하지 않고 재변이 거치지 않으니 신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덕건대 천지는 몸이요 인물은 심장과 혼백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지와 서로 유동하기 때문에 사람이 화하면 기도 화하고 저것에 감동하면 이것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기는 상스를 가져오고 여기는 재앙을 부르는 것으로 이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옛부터 한자는 반드시 원통한 기운이 있어 일어나는 것으로 원통한 기운이 생기는 것은 실로 옥성과 수계가 많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효부의 무옥이 있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원안이 초나라의 정성으로 옥사를 결단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으로 하늘을 징험하고 옛일로 지금 이를 징험하여 보건대 오늘의 재변은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폐조 때 나인에게 빌부터 폐단을 부리던 자들에 대해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즉시 그 가운데 극심한 자를 가렸네요. 모두 외방으로 귀양 보냈는데 지금껏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방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식한 사부로 같은 죄를 졌는 자들은 현달한 벼슬에 올라 금내를 두르고 옷간을 썼는가 하면 혹 천발되기도 하였으니 어찌하여 문책이 군자에게는 박하고 소인에게는 후합니까? 전번 야인들을 몰아내되 군법을 범한 사람이 귀양가기도 하고 파면되기도 하는데 어째서 그 죄는 같은데 처벌은 다릅니까? 주부와 군현의 각 역에 이르기까지 유배된 사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성명한 세상에 어찌하여 죄인이 이리 많고 선인이 이리 적습니까? 지금 다시 듣건대 도형 이하의 미결수는 다 사면한다 하니 지극한 은혜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어찌 이미 귀양간 자는 죄가 있고 아직 귀양가지 않은 자만이 죄가 없겠습니까? 이미 판결된 자는 원통함이 없고 미결자만이 원통함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그 죄의 대수와 정상의 애매함을 조사하여 연주하러 유배 정속된 사람도 모두 소방하여 하자를 척결함으로써 천의에 응답하도록 하소서. 신은 듣건대 임금은 사직과 생민의 주인이요 형제는 전륜이니 더욱 독실하고 친후하게 하여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종대왕은 다자 다남하여 본지 100세의 터전을 마련하였는데 폐주에 이르러 혐의를 품고 용납지 못하여 그릇 두 아우를 죽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원통하게 여겼습니다. 전하께서 어지심으로 사나움을 제거하고 다스림으로 어지러움을 바꾸던 날에 다시 전철을 뒤따라 드디어 견성군으로 하여금 죽을 곳을 얻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몸이 재상이 되어서 사특한 생각을 진압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전하에게 말세의 일로 권고하여 전하로 하여금 아우를 죽인 이름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당시 대신의 수치였습니다. 지금 또 영상군을 간사한 사람의 입에 올렸다 하여 해변의 음습한 고장으로 내쫓았는데 이것이 어찌 영상군이 참여해 아는 일이겠습니까? 회남한 유장이 친히 모욕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옛날 상황이 아주 어렸을 때 주공이 성인의 자주로 친근한 숙부의 위치에 있었는데다가 관체의 불미한 말이 있었습니다. 인정으로 말하자면 주공은 진실로 도마 위에 고기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공은 위이가 안중하여 덕음에 끝내 하자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하의 신무하시면 상황의 유충함에 견주주가 없으며 영산의 추협은 진실로 주공의 도예에도 충당될 수는 없음이 분명한데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지목하여 구실을 삼으니 어찌 전하를 이토록 마음 좁은 분으로 대우한단 말입니까? 만일 영산이 돌아오지 못하고 병사한다면 동기를 해친 누명을 면치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하늘에 계신 성종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영산을 소환하여 처음과 같이 대우하신다면 한 집안에 즐거움이 융융할 것은 물론 하늘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지난번 김식과 조강조의 무리가 귀신이 호리듯 당을 지어 천청을 기망하였고 고담 준론으로 괴격하게 속이고 사정을 써서 조정의 정사를 당난시켰으니 의당 형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 다음 가는 자로서 남아있는 자는 5, 6인에 불과합니다. 신은 듣건대 10년이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 하늘의 도라고 합니다. 저들도 사람이므로 8, 9년간의 피눈물 흘리고 허물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재출발할 날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개가 천선하는 문을 활짝 여시어 중개에 처한 자는 가볍게 해주고 멀리 귀양 보낸 자는 가까운 곳을 옮겨주어 원통한 기운을 없애도록 하소서. 지금 광주의 일에 연관되어 한산직에 버려진 자가 많고 관직을 삭탈당한 자가 또한 많습니다. 신이 광주의 사람됨을 살펴보건대 실로 변변찮은 그릇으로 진실로 왕망이나 동탁같이 웅골스러운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식견이 천박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광주를 선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혹 겉으로 하합한 자도 있고 혹 양단을 가진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그에게 모두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겠습니까?
하건만 지금 이들은 모두 실절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수용하지 않고 있으니 신은 극이 괴이하게 여깁니다. 신이 지금 말한 것이 혹 채용할 만하여 급히 시행하신다면 하늘의 뜻을 돌릴 수 있고 화기를 부릴 수 있으면 물론 가뭄을 변하여 풍우가 알맞게 내리게 할 수 있고 흉년을 변하여 풍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기양도사하는 말단의 일만 일삼는다면 신은 그것이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또득근데 나라가 나라 꼴을 이루는 것은 기강과 채통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대신과 대간이 서로 득실을 논하고 시비를 다투기 때문에 채통이 존엄해지고 기강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옛부터 임금이 권력의 변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오직 재상의 처치가 어떤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자의 쥐를 지진 일에 대해 대신이 진청하는 것은 진실로 깊이 그 채통을 얻은 것이요 대간이 논주한 것도 깊이 그 기강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즉시 청단하지 않으시어 육조의 난관과 육시 칠감은 물론 유생까지도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먼저 간언을 막아서 채통과 기강을 회상시킨 것입니다. 신이 또 보면 평안도와 영안도의 지방은 사막지대와 접하였기 때문에 인물이 쇠잔한데도 오히려 이 음을 만든 틀과 몸을 따스하게 하는 몸으로 수없이 구색하여 끝없이 직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관, 만호 등이 날마다 갈퀴질을 일삼고 있으므로 깃털 하나만 떨어져도 그것을 기화로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므로 내지의 군졸은 공마와 갑주를 죄다 갖추고 있었지만 갈리어 돌아올 적에는 허리에는 빈 전대만 차고 엉금엉금 기어서 돌아오는 형편입니다. 신원본씨 무인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따라서 관서지방에 가서 몸소 겪고 보고 들었습니다. 전일 야인을 몰아날 땐 조정에서 인혼의 큰일을 일으키는데도 귓속으로 서로 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했습니다. 이래서 평안도 사람들은 호령을 몰라서 반신반의하면서 추위를 막는 도구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인을 몰아내게 되자 인마가 추위와 추림에 지쳐 3대처럼 쓰러졌고 그중 살아서 돌아온 사람도 손가락이 끊어지고 피부가 터져서 모두 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안도는 다행히도 그때의 주장이 좀 어지러웠기 때문에 이런 화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깊은 구중 궁궐에 계시니 어찌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랑캐의 거처는 지금도 예전에 그대로이고 여독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강산이 역지를 겪은 후이고 인물이 굶주려 죽다 남은 처지인데 갑자기 풍진이 일어나면 국가에서 어떤 계책으로 대처하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 날마다 대신들과 소복시킬 방법을 도모하여 길이 만세토록 안전할 수 있는 계책을 세우소서. 남방의 삼도는 천부의 땅인데 호남일 때는 더욱 부유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백성이 궁핍하고 재물이 다하여 떠도는 자가 잇따르고 있어 지금은 양계의 곤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엇에 근거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분의 등재는 절로 상규가 있는데 어사를 보내 허실을 알리야 하면 곡식이 잘 되었다고 그 원근에서 와전함으로 호부의 관원들이 마음대로 억측하여 중을 상으로 매깁니다. 이로 인하여 호남 사람은 파산하여 가면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세금을 못 내도 도망하면 한 집안이 함께 화를 받게 됩니다. 신은 듣건대 흉년의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가 12가지인데 형벌을 늦추는 것이 세 번째 들어있고 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 들어있다고 합니다. 공자도 천성의 나라를 다스리되 용도를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반대로 흉년을 당하여 절검을 힘쓰지 않고 더욱 가혹하게 백성의 고혈을 착취하는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대저 방금의 형편은 사람이 부정을 알아 허리와 배가 북통처럼 팽창하여 겨우 생존하고 팔다리가 감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약을 잘 제조하여 혈맥을 고르게 한다면 부기가 빠져 해가 없을 것이지만 겨우 생존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그럭저럭 시간만 끌면 반드시 뭉개지고 터져서 구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민생이 이미 극도로 초췌한 상태에 있으니 손과 발이 가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익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니
허리와 배가 팽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바야흐로 주식의 복이 남아돌아 즐겁게 논을면서 사치와 탐호한 풍습에 빠져 그치지 않고 있으니 갑자기 의외의 변이 생긴다면 장차 어찌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채통을 엄히하고 기강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고 억울과 침체를 풀어주고 세금을 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채를 억제하고 탐호를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늘과 뜻에도 맞고 백성도 소생할 것입니다. 대저 임금은 천하의 근원이요 마음은 또 임금의 한 몸의 근본입니다. 공자 가어 예운에 왕은 중앙에 위치하여 무의한 마음가짐으로 지정을 지킨다 하였으니 진실로 마음이 연못처럼 고요하여 물결이 일지 않고 부엌도다 심어 흔들리지 않아 나무같이 되면 천리가 쉬지 않고 유행하고 위에 물이 스스로 물러가 잡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늘을 섬기면 하늘이 응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이 잘 육성되면 물론 군신, 부자, 형제, 부부의 윤리까지도 모두 다 질서가 있게 될 것이고 일에 대응함에 있었어도 조처에 따라 마땅하지 않음이 없게 됩니다. 전하께서는 천자가 고명하시니 비록 변고를 당해도 중용을 체득하여 끝내는 해롭지 않은데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독공의 공에 혹 지극하지 못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이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옛말에 임금은 좋아하는 것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 좋아하는 것이 일단 치우치게 되면 소위가 선하더라도 아랫사람이 반드시 엿보게 되어 그 해가 반드시 부정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시경에 궁궐에 계실 적에는 매우 화하시고 사당에 계실 때는 매우 공경하시도다. 드러나지 않는 데서도 선조의 신령이 임호하신 것처럼 조심하고 싫어함이 없이 늘 지키는 바가 있도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를 잘 체득하여 힘써 행하시면 이보다 더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했는데 전교하기를 상서의 내용이 매우 타당하다. 양상군의 일은 내가 매양 다시 의논하려 하였지만 이미 조정으로 더불어 의논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다. 지친이 오래도록 밖에 머물러 있으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겠느냐는 말이 매우 마땅하다. 대신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당초 영상군을 입에할 때 조정이 국가의 대계를 위하여 주의를 정한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위에서 방한시키려 하시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 일개 유생의 말로 경술이 조정에서 이미 결정한 의논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상서 중에는 말해서는 안 될 것이 많이 있고 또 잘못 말한 것이 있으니 취실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잔교하였다. 이 상소의 말은 공사로 만들 수 없으니 정원에만 두어 두도록 하라.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3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흰 운기가 하늘에 퍼지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4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연성이 김희가 상언하여 그 아버지 김안로를 방한시켜 주기를 청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 상언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간이 와서 올린 것이므로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감히 입게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방한여물은 정원이 합자할 때에 의논하여 아뢰라.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4일 기요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지평 임백령은 남평 현감에 제수되었어도 여러 번 정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간에 임명되었어도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채직시키소서 하니 채직시키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4일 기요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명하여 최세절은 채직시키게 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경해로 목가에서 비를 빈 지 3일 만에 비가 내렸다. 아유 다행. 향사에게는 안장 갖춘 말 한 피를 감찰에게는 말 한 피를 동자들에게는 쌀 5석을 주라. 비가 내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민수천을 황해도관찰사에 조인규를 사헌부 집행에 제수하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6월 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김만누는 관절이 높은 재상으로 여러 해 동안 귀양가 있었으니 다른 주라면 사면받겠지만 이는 일이 나라를 그르치는 데 관계되므로 조정에서 농계의 주의를 정한 것입니다. 어찌 경솔이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알았다 찬교하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6월 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정응린, 사관 오준, 헌남 안사언, 정은 박홍린, 성년 등이 아뢰기를 어느 사람이 그를 화살에 메어 쏘아서 원의 문에 꽂혔는데 신들이 듣고 곧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모릅니다. 근래 인심이 완악한 데다가 신들이 못난 몸으로 언책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변을 이야기시켰습니다. 지게 있기가 미안합니다. 아니 잔교하였다. 전번에 헌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대관이 모두 사면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지금 인심이 완악하여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모름지기 동요하지 않으면 진정될 것이다. 사피하지 말라.